이번 시간에 우리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561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도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세액 감면 제목에서 중소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조업, 건설, 도소매 관련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업종은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겸용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 나오는데 우리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창업 감면에서 업종이 나오고 있죠. 그 부분하고 동일하냐라는 건데 같지 않습니다.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 부분들을 잘 확인들을 하셔야 되겠고, 의제 제조업과 관련되는 부분 보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서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제조업으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업장이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외국에서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매업으로 분류된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 종합 정비업,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 그 다음에 전문 정비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보다 보면 자동차 종합 정비,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적용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전문 정비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감면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에 의한 수탁 생산업의 업종 구분과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될 거냐? 국내에서 생산한다라고 하면 생산업체가 국내에 있을 때 OEM 방식은 의제 제조업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근데 ODM 방식은 의제 제조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외에서 제조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한번 보면 OEM 방식하고 ODM 방식, OEM 방식은 내가 모든 걸 다 갖춰갖고 원재료 주고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이러한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만들래 라고 해서 던져주면 제조업체에서 고민해서 모든 걸 설계해서 만드는 방식이 ODM 방식입니다. 자, 이 부분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국외에서 제조할 때 중소기업 판정할 때는 둘 다 도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도매업으로 분류가 되지만 우리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할 때는 OEM 방식일 때 도매업으로 분류됐다라고 해서 감면율을 도매업 감면율을 적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에 의한 수탁 생산업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10%가 아니라 감면율 20%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 ODM 방식은 도매업이기 때문에 도매업에 대한 감면율 적용합니다. 이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업종에 OEM 방식이 별도로 나열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별도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율이 다르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 본점이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감면율은 도매업, 지식기반산업, 기타 업종으로 분류해서 소기업인 경우에 10%, 그 다음에 나머지 20%입니다. 지식기반산업은 중소기업일 때도 10%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도매업은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본점이 수도권 외에 있을 때 수도권 내의 사업장과 수도권 외의 사업장으로 구분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수도권 내의 사업장은 10%, 20%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수도권 외의 사업장은 소기업일 때 10%, 중기업일 때도 5%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기업일 때 지식기반 기타 업종은 30% 적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15%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의 감면율은 일반 감면율의 50%를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도소매 아니니까 기타 업종이죠. 수도권 안에서 20% 적용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10%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은 관세사업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범위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 지역에 대한 부분 적용됩니다.
자, 알뜰주유소 중소기업 감면율 추가로 적용해주고 있죠.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석유공사와 석유 제품을 공급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관련 부분에 50% 이상을 판매해야 되고요. 알뜰주유소로 영업하고 있다면 소기업일 때 20%, 중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 있으면 15%,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에 있더라도 10%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기업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중에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 기업일 때 관계기업 매출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감면소득 곱하기 감면 비율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면 비율은 각각 감면 소득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감면 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1억 원 기준으로 해서 감소한 상시 근로자 수 곱하기 500만 원을 차감해서 한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최대 감면은 1억 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요.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고용중대세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하고도 중복 적용이 됩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하고 감면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감면과 중복 배제되도록 되어 있고요. 복식부기 의무자 외의 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할 때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할 때는 무신고가 되기 때문에 감면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 외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겸업업종 중에 감면소득의 일부가 결손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결손금은 안분해서 계산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주택임대소득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감면 요건 중에 임대사업 요건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요. 지자체에 주택임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요건이 되겠습니다. 규모 요건이 되겠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기준시가 요건입니다. 주택 임대 개시일 당시에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6억 원 이하일 때, 6억 원 이하일 때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임대료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수하고 임대기간 요건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1호 이상을 4년 이상 임대해야 됩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은 10년 이상 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감면받은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감면받은 세액 전액에 대해서 전액과 이자 상당을 합쳐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감면세액은 1호를 임대한 게 한 채만 임대한다라는 거죠. 그때는 소득세의 30%입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고,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20%,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50%까지 적용이 됩니다. 21년도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감면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서 감면을 하시면 되겠고, 감면 신청 서류 미제출 시에도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저한세 적용되고 농특세 과세됩니다. 감면세액의 20% 적용된다라는 거고요. 자, 유의할 사항은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고요.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 감면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외의 사업자가 추계 신고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 때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득세 무신고로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 시에 적용이 배제됩니다. 무신고했을 때는 배제된다라는 거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신고는 했으되 추계로 신고하게 되면 재무제표 미제출로 무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업용 계좌 등의 신고 의무 불이행 시에는 감면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76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 구분 계산서상 소득 금액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소득 구분 계산서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조정의 소득 금액 과세 표준 계산 쪽에 보시면 소득 구분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소득 구분 계산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산된 소득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회사 코드가 지금 1109번에 있는데요. 1100번으로 변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득 구분 계산서 관련해서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분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우리 576페이지에 그 구분 소득 금액을 이미 자료로 계산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조정에서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 쪽에서 보시면 우리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의 신고 서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제 감면세액 종소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4번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분에 F2번 코드 도움을 통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찾으시면 317번 나오고 있죠.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체 삭제하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317번 나옵니다. 자, 요때 산출세액하고 이 부분들 이제 등록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매업과 건설업으로 업종이 나누어져 있죠. 도매업 감면율과 건설업 감면율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따로 감면율별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해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산출세액하고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산출세액은 9,460만 원인데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금액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서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소득 관련되는 정보 다 입력하신 다음에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자동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감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매업 같은 경우에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감면율은 10%죠. 10%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감면 대상 세액 계산 자료에 있어서 한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 감소한 인원수, 지금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감소한 인원수가 3명이네요. 3명 선택하게 되면 8,5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최저한세는 나중에 최저한세 계산한 후에 배제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설업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F2번 눌러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선택하시고 다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감면 소득 금액이 2억 5천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2억 5천. 감면율은 20%입니다. 건설업인 경우에. 그리고 3명 줄어들었습니다. 자, 3명 입력해서 한도 계산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통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1,578만 2,443원이 감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작성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저장한 다음에 개인 조정에서 공제 감면 쪽에 보시면 세액 감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세액 감면 신청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되는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신고서 쪽에서 8번째 탭에 있는 종합소득 계산 쪽에 그러니까 세액 감면 쪽에 커서를 두고 F8번 세액 감면 조회라고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세액 감면 내용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는 제가 지금 이거 작업할 때 프로그램의 데이터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류가 좀 발생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성하게 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한 정보가 보일 겁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여기에다가 반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579페이지에 과밀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정 권역에 대한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내용 수시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 쪽에서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공제 감면세 조특법 로마 숫자 2번의 전자 파트에 보시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신청서가 있죠. 여기에서 세액 감면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작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 코드를 바꿔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임대와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임대 분리 쪽이죠. 1112번, 1102번 회사 코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 회사 코드를 다시 바꿔서, 그러니까 1103번에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3번에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개인 조정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회사 정보 등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감면 내역을 등록을 하는데 임대주택 소재지 관련되는 부분 등록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임대주택 소재지 주소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클릭해서 그러니까 관련 정보 찾아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등록해 주시고요. 주거 면적, 그 다음에 임대주택 개시 당시에 6억 원 이하 여부, 6억 원 이하다라는 거죠. 그죠? 여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사업자 등록도 했습니다. 민간주택 임대 등록도 했습니다. 장기로 등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 요건에서 임대료 5%, 임대 개월 수, 그 다음에 장단기 요건 충족 여부, 여기에는 8년, 10년 미도래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미도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 임대사업 소득금액 관련되는 부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16번에 감면 대상 산출세액은 노란색 클릭하시게 되면 감면 대상 산출세액,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에 있는 산출세액과 감면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줍니다. 확인 버튼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고요. 반영을 해주시고 감면율 적용합니다. 감면율은 1호 임대했을 때 단기일 때 30%, 장기일 때 75%, 2호 이상일 때는 단기일 때 20%, 장기일 때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를 선택해서 감면세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면세액 계산된 내용을 저장하고요. 저장하고 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감면세액 신청서 있죠. 세액 감면세액 신청서가 있는데 여기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 소득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지금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데 이 경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해서 반영을 해주시고요. 자, 제가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택과 관련되는 부분 금액을 확인하시고 직접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은 대상세액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세액은 17만 6,960원, 감면세입니까? 13만 2천원이죠. 참, 13만 2,720원 이렇게 직접 입력했습니다. 자, 입력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저장하시고
우리 과표 및 세액 계산에 가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우리 뭡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네요. 근로소득만 있고 종합소득 계산할 때 분리과세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리과세에 감면세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분리과세가 아니다라고 하면 요 세액 감면 명세서에서 F8 감면세액 조정을 누르게 되면 백두주택에 대한 감면세액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반영해서 신고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리과세 처리했을 때에는 F7번이 아니라 뭡니까? SF6 분리과세 쪽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는 거고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방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세액 감면은 여기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용정대세액 공제 중에 추가납부세액 부분이 있는데요.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에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인데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라고 하는 부분이 1차 공제 연도를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1차 공제 연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관련되는 연도를 넣고 쭉 조문을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갈로 안에 보시면 공제받은 과세 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 따라서 계산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죠? 세액 납부할 때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과세 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 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까지 확인을 하시고 실제 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보면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 근로자 감소하는 인원수보다 큰 경우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청년 상시 근로자 수의 감소한 인원수하고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 차액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제 금액의 차액이죠. 400만 원과 700만 원, 1100만 원과 1100만 원과 뭡니까? 700만 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공제 횟수가 있습니다. 공제 횟수라고 하는 부분은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죠? 자, 1차 세액 공제와 2차 세액 공제가 지난 다음에 3차 연도에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공제 횟수 몇 번 공제 받았느냐에 따라서 세액 공제 금액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받았으면 2회 아니면 1번 받았으면 1회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에다가 1번 금액 청년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공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 횟수 마찬가지로 몇 번 공제 받았느냐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19년도에 인원수 3명, 7명, 10명이고요. 20년도에 8명, 10명, 18명에서 5명, 3명, 8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총 7,600만 원 세액 공제 신청을 했습니다. 자, 21년도에 고용이 그대로 유지됐죠. 그러면 2차 년도에 추가 세액 공제, 2차 추가 세액 공제가 진행이 됐을 거고요. 22년도에 청년이 감소하고 전체가 3명 감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1차 세액 공제 20년도에 7,600만 원 세액 공제 했고요. 21년도에 최초 공제받은 연도 20년도 비해서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세액 공제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7,600만 원 한 번 더 이루어질 거고요. 3차 년도에 가서 22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20년도에 비해서 3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경우에 전체 3명 감소했는데 청년 감소 부분 4명과 3명 해서 차액 부분 400만 원이죠. 400만 원에 대해서 2번 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2회. 그 다음에 3명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1100만 원 2번 공제받았죠. 2회 해서 총 7400만 원을 추가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똑같은 사례인데 2차 년도 상시 근로자 수
3차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모두 감소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19년도, 20년도 관련해서 7,600만 원 세액공제 똑같은 사례고요. 21년도에 청년이 감소했고 전체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청년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청년 외에는 2번 세액공제를 받았고요. 자, 22년도에 가서 청년 감소하고 전체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20년도 7천만 원 1차 세액공제 7,600만 원 적용받았고요. 21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한 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중에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추가 공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추가 세액공제는 없고 추가 납부세액만 나옵니다. 2명 기준에 1명이기 때문에 400만 원 하고 1명에 대해서 1,1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21년도에 추가 납부하고요. 21년도에 이렇게 추가 납부했던 부분은 22년도에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때 차감하고 납부한다라는 겁니다. 자, 22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0년도보다 4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세액 공제액 중에 다음의 금액에서 이미 추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청년의 감소 인원은 최초 공제 연도인 20년도 전가 인원을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례에서 6명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죠. 6명이 감소했지만 전가 인원은 5명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5명에 4명에서 400만 원 곱하기 1회 공제고요. 4명에 대해서 1,100만 원에 대해서 1회 해서 세액 공제 금액이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1,500만 원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으니까 차감하고 3,300만 원을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밖의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및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가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서 직전 2년 이내에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 추가 납부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 20년도 세액 공제 7,600만 원 똑같습니다. 21년도에 그대로 유지돼서 7,600만 원 2차 세액 공제 이루어졌고요. 22년도에 청년 외 전부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1차 세액 공제 7,600, 2차 세액 공제 7,600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3명 감소했습니다. 그죠?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 청년 외 2명에 대해서 2회 공제, 1명에 대해서 1,100만 원, 2회 공제해서 5천만 원을 추가 납부세액으로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차년도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 상시 근로자 수하고 3차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조금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20년도 7,600만 원 똑같고요. 21년도에 청년은 감소했습니다. 2명 감소했는데 청년 외가 2명 증가해서 전체가 변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 세액 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청년 외 추가 세액 공제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청년은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 당초 증가 인원수에 대해서 청년 외 공제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제를 받고 난 다음에 22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 1명에 대해서 감소했고 2명에 대해서 감소했습니다. 그죠? 청년 외가. 그래서 전체 3명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21년도에 청년세액 공제 7,600만 원, 청년 외까지 합쳐서 7,600만 원. 22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21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 20년도보다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만 감소했기 때문에 추가 공제는 원래 배제됩니다. 청년분 추가 공제는. 다만 1차년도 청년 증가 인원에 대해서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적용해서 추가 공제해 준다. 5명에 대해서 700만 원 적용한 3,5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청년외 추가세액 공제 금액이 있었죠. 3명에 대해서 700만 원 있었던 2,100만 원 세액 공제 받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 공제 적용하고요. 21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청년 상시 근로자 감소분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은 계산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명에 대해서 차액 부분 800만 원 추가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22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20년도보다 3명이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액 공제액 중에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명에 대해서 700만 원 2회고요. 1명에 대해서 한 번만 공제가 되는 거죠. 그죠? 청년 1,100으로 공제받은 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3,900만 원이 나오는데 앞에서 21년도에 800만 원을 추가 납부했죠. 이미 납부했죠. 그죠? 여기에 800만 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차액 부분 3,900에서 800만 원 차감한 3,100만 원을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그죠? 복잡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의 1과 2의 차이의 공제 횟수, 그 다음에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2차년도 상시 근로자 수 변동이 없고 3차년도에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20년도에 7,600만 원, 21년도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세액 공제 7,600만 원, 22년도에 청년외가 감소하고요. 청년이 감소하고 청년외가 2명 증가해서 전체가 1명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600 1차 세액 공제, 21년도에 2차 세액 공제 7,600만 원 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차년도에는 자, 전체가 22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받은 과세 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공제가 어떻게 되느냐? 청년 외 추가 공제 2,100만 원에다가 청년 추가 공제를 수정한 추가 공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1차년도 증가 인원수에 대한 청년 증가 인원수에 대해서 청년 외 증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적용한 5명에 700만 원 적용해서 3,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5,600만 원 추가 공제함과 동시에 청년 감소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를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22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 연도보다 1명이 증가했으나 청년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 2회 부분에서 800만 원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3차년도, 2차, 3차년도에 모두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자, 청년 감소했고요. 전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차년도에도 청년이 2명 감소했는데 전체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청년 감소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도 나오지만 수정된 청년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7,600만 원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추가 공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만 감소했다라는 거죠. 전체가 유지되면서 청년만 감소했으니까 청년 추가 공제는 배제하되 금액을 수정한 5명에 700만 원에서 3,500만 원, 당초 청년외 추가 공제 2,100만 원에서 5,600만 원 추가 공제 신청하고 청년 감소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 금액 400만 원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2년도도 마찬가지로 20년도 대비해서 전체가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만 감소했기 때문에 추가 공제 금액 5,600만 원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20년도보다 1명 증가했지만 청년 2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차액 부분 그러니까 400만 원에 1회 해서 800만 원. 그리고 이미 추가 납부한 금액 있죠. 400만 원 추가 납부했기 때문에 400만 원만 추가로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 연도 말에 폐업한 경우에 사후관리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폐업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연도에 직원이 감소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추가 납부세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폐업했다라고 해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거 따져주셔야 되겠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세액공제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큰 세액공제들이 대부분 다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월한 후에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월 세액공제에서 차감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예규는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안 맞습니다. 2월 세액에서 먼저 차감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제받은 세액에서 먼저 추가 납부하고 다시 2월 세액에서 감소시켜라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시면 21년도 고용 증가 현황이 2명 증가, 2명 증가해서 전체 4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명에 1,100만 원, 2명에 7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적용했고요. 21년도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서 1,600만 원 세액 공제 받고 2월 공제가 2천만 원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에 가게 되면 요 마지막에 2월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천만 원이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표현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1년도에 고용 현황을 보니까 청년 상시 근로자 수 2명 감소했고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수는 변동이 없다. 그래서 전체가 2명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세액 공제 받았던 걸 전부 추가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2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200만 원 추가 납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잔액은 2월 세액 공제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부세액 적용 방식은 21년도 세액 공제 1,600만 원 하고 추가 납부세액 2,2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 1,600만 원을 우리 소득세 신고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추가 납부 부분에 가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가면 백두무역 상사의 추가 납부 계산서 쪽에 가면 여기 고용증대 기업에 대해서 21년 고용 감소 1,600만 원 해서 추가 납부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납부 적용해서 납부하시면 되고요. 미달 납부한 금액 6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2월 세액에서 감소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2월 세액 감소분은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서 소멸란에 반영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2월 세액 공제 잔액 1,400만 원이 남을 겁니다. 600만 원 제외하고 나면 1,400만 원 남을 텐데 이 부분은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에 가면 소멸란이 있습니다. 요 소멸된 세액 공제라고 해서 여기 400만 원 적용해서 취소시켜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공제는 1,600만 원만 공제를 받고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소멸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농특세 환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추가 납부 관련되는 부분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추가 납부 반영이 될 거고요. 농특세 320만 원 반영해 주시고 당해연도 1,400만 원에 대한 농특세 계산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년 추가 납부세액 계산의 예외 부분이 되겠습니다. 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후관리라고 해서 이전 사업연도에 세액 공제를 받은 내국인 같은 경우에 20년도에 고용이 감소했을 때에는 20년도는 빼고 계산하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간 추가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추가 납부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건데요. 이때 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추가 납부 규정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1년도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고용정대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최저한세 적용되고요. 농특세도 적용됩니다. 미공제세액에 대해서 10년간 2월 공제되고요. 다른 세액 감면, 투자세액 공제, 사회보험료세액 공제하고도 중복 적용됩니다. 다만 창업 감면에 고용 증가로 인한 추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65페이지의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과 관련되는 사례를 통해서 고용정대세액 공제 부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입사일, 퇴사일 정보 내용 나와 있고요. 관련되는 급여 관련되는 정보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 조정에서 우리 원래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부분들은 인사급여 쪽에 보시면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직원 수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등록되어 있는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개인 조정에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 쪽에 가면 세 번째에 고용 현황표가 있습니다. 이 고용 현황표에서 기본적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수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고 2022년도 인원수에 대한 상시 근로자 복무 근무 군복무 기간, 그 다음에 청년 여부에 있어서 기타 우대 여부 적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구분에 있어서 도봉산 같은 경우에는 사례에서 우리 단시간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해서 제외 처리를 했고요. 만약에 상시 근로자 여부 상시 구분에서 보시면 클릭해서 보시면 단시간 근로자 대표자 임원 제외 근로자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외 근로자로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 관련해서 전부 확인을 했고 박경력은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거죠. 22년도에 보면 경력 단절 여성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일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정보에 최일선 보면 60세 이상인데 입사일부터 6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사는 장애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우대 사항들을 다 등록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서식별 관련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보가 나오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의 고용정제 1차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적용받을 수가 없고요. 2차 연도에 대한 부분들 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전년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전년도에 보시면 고용이 증가됐고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고용정대 세액공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용정대 세액공제 관련해서 세액공제 신청서, 세액공제 신청서는 1차 세액공제 인원수에 대한 정보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고용 현황표에서 계산했던 고용 증가 인원수 있죠. 그 부분을 통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668페이지에 세액공제 관련되는 인원수를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제가 표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요 증가 인원수를 그대로 등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1차 세액공제 요건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1차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탭 1차 세액공제로 가면 팝업창이 뜹니다. 1차 세액공제 지원 요건 전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전년도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서식은 어떻게 되죠? 증가했죠. 증가했을 때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1차 세액공제 가게 되면 증가 인원수에 대한 청년과 청년 외를 입력함으로써
자동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1차 세액공제 적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2년도에는 고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1차 세액공제는 적용이 안 되더라도 2차 세액공제, 그러니까 2차, 3차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 이후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2차년도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22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그러니까 7.04명입니다. 그죠? 직전 연도는 어떻게 되죠? 8.58명이 되겠습니다. 8.58명이고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그러니까 1.5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세액공제 계산에 있어서 1차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 감소했느냐라는 부분인데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감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차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3차 세액공제로 가보면 상시 근로자 수, 당해연도 상시 근로자 수 7.03명입니다. 그러면 20년도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우리 20년도 인원수가 6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20년도 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명에 대한 부분 계산하게 되면 상시 근로자 인원수가 1.04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 세액 계산에 있어서 인원수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청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 때 그러니까 당초 청년 세액 공제 금액 550만 원하고 875만 원을 그러니까 3차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 두 개 합쳐서 당해 연도에는 1,425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는 지금 22년도에는 고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1차, 2차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서식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냥 고용정대 관련해서 당해연도에 증감 인원수 계산하니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액공제 관련해서 인원수 입력하게 되겠죠. 등록하게 되면 2,513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이후에 관련되는 부분 보면 2차 세액공제 그러니까 21년도에 인원수 8.58명이고 직전 연도 3.58명에서 5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지 않았고 청년도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550에 875만 원에서 1,425만 원 2차 세액공제 받았고요. 3차 세액공제 관련해서 인원수 비교해 보니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차 세액공제까지 해서 5,351만 원을 이렇게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관리가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해 주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관련 내용을 우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가셔갖고 그러니까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 줍니다.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 고용정대에 관련되는 부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용정대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액 계산을 하신 다음에 세액 계산을 적용하신 다음에 반드시 저장 버튼을 통해 갖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7.04명 해서 나오면 F11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통해서 저장을 해 주시고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게 되면 고용정대 세액공제 부분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425만 원 반영이 되어 있죠. 두 번째 탭에 당기 세액공제 2월액 계산 쪽에 가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구인력 개발비 고용정대 당해연도 1,400만 원, 그 다음에 전년도 2월분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납부세액이 없다라고 하면 당해연도 공제 부분으로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저한세 계산하기 전까지는 저장하시고 세액공제 신청서를 또 작성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자, 반영을 하신 다음에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가셔갖고 여덟 번째 있는 종합소득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액공제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F7 세액공제 입력과 F7 세액공제 입력을 클릭하셔서
F8 세액공제 조회라고 하는 버튼을 통하셔 갖고 경력 단절, 통합, 고용증대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반영해서 세액공제 부분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보시면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640페이지에 추가 납부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 납부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계산 산식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사항으로 공제 감면에 성실 지방세 쪽에 고용현황표가 있죠. 고용현황 서식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서식별 참고사항으로 해서 증감 인원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정대 추징세액 부분이 있습니다. 추징세액 부분에 가게 되면 자동으로 세액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완벽하게 다 계산이 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고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례 부분을 통해서 직접 계산하신 다음에 세액공제 감면 추가 납부 부분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코드를 변경해서 제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14번 회사로 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1년도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세액공제 부분 한번 살펴보죠.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서 당기세액공제 어떻게 됩니까? 3,600만 원 세액공제 신청을 했고요. 근데 1,600만 원 공제받고 2천만 원 이월했다라는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640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죠. 요 내용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당해 연도로 갑니다. 11년도로 가서 추가 납부세액 계산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추가 납부세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개인조정의 공제감면 성실 지방소득세에 공제감면세액 종소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추가 납부세액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을 하신 다음에 우리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 납부 부분에 공제 구분이 나옵니다. 구분 F2번 선택하셔서 관련되는 항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정대 기업이고요. 21년도에 공제받았고 고용감소 사유입니다. 금액은 1,600만 원 추가 납부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세액 공제 받았던 금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계산하지 않고 추가 납부세액에다가 반영하고 저장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오셔갖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오시게 되면 추가 납부세액 쪽에 불러오기를 눌러서 반영하시게 되면 농특세와 추가 납부세액 관련되는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영이 되고요. 이 추가 납부세액과 관련되는 320만 원, 20%에 해당되는 부분은 추가 납부 쪽에다가 등록을 해줍니다. 기납부세액처럼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농특세 환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세액공제 금액이 고용정대 세액공제 금액이 1,4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라고 하면 과세표준에 1,4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농특세 반영하게 되면 280만 원 농특세로 납부해야 되는데 320만 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 부분에서 환급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만 원만 환급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가 납부가 나왔을 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추가 납부에 대한 부분을 실제 적용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추가 납부 세액을 계산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우리 레시피 교재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교육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도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의 1인당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에 대해서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1인당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의 50%, 신성장 서비스업은 75% 부분 적용한 세액공제액을 두 개 합쳐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인은 모든 업종이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업종만 적용이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증가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하고 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 외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부분도 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와 증가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외 상시 근로자 수 중에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적용할 때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규정을 보면 청년에 대해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상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력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기간을 차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고용정대세액 공제 관련해서 청년 범위와 다르다라는 거죠. 고용정대일 때는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청년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사회보험료 관련될 때 청년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도 청년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고용정대 계산할 때는 청년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청년 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이때는 사회보험료 계산할 때는 청년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범위 한번 살펴보면 우리 경력단절 여성세액공제 적용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의 사유로 퇴직했다라고 하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때 동일한 업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분류로 따진다라는 겁니다. 표준산업분리의 중분류. 그 다음에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이 지났어야 되고요.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와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사유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에 대한 범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까지 합친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청년 등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은 얼마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부가 요율들이 다 있죠. 그 요율들도 그냥 계산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 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분에 해당 과세 연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한테 지급한 총 급여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급여액에 사회보험료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 외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도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에서 청년을 뺀 인원수 분에 해당 과세 연도에 청년 외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에다가 사회보험료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인당 보조금 및 감면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4대 보험 적용하다 보면 두루누리 지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을 받은 부분들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청년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와 관련되는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을 나눠서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해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외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를 뺀 인원수에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가 감면받거나 보조금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평균 내서 1인당 금액을 계산해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사회보험료 산재보험 요율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천분율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산재보험료율과 관련되는 정보를 딱 출력을 하면 단위가 천분율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에 산재보험료율을 등록하실 때에는 반드시 백분율로 바꿔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율,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 소수점 한 자리가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백분율일 때 3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여기 그러니까 8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8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0.8%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분율일 때 8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것은 소수점 한 자리가 더 뒤로 밀린다라고 보시면 되죠. 0.8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해 주시고요. 상시근로자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에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시근로자,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상시근로자에 포함을 해줍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 있는 사람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5대 사회보험료에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회보험에 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보험 가입, 의무 가입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상시근로자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자,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적용이 됩니다. 내국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전체 다 가입하느냐라는 건데 모두 가입하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일부 사회보험료 미가입돼 있으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등 가입 제외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여부에 있어서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관련법에서 그러니까 가입이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산재가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가입 안 한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겠지만 가입하고 싶은데 법에서 거부당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 때 방법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시근로자 편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자,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 현재 인원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돼서 계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다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1년간 더 추가공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추가공제가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결국에 3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은 1년간 추가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유지 추가공제 배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전체 추가세액 공제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면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세액 공제 추가 공제만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세액 공제 적용 방법과 관련되는 부분 한번 보시면 19년에서 20년 그러니까 넘어오면서 청년이 증가되고 청년 외도 증가됐다라고 하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1년도에 청년이 감소했고요. 그죠? 청년이 감소했고 전체가 유지되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청년 외 추가 공제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1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1차 세액 공제는 청년 외만 1차 세액 공제가 될 거고요. 22년도에는 청년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전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년도에서 22년도 관련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해서 청년 세액공제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청년이 3명 늘었지만 전체가 1명 늘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부분만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적용 방법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을 가정했고요. 고용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했고 줄었습니다. 줄어서 추가공제 배제했다라는 거죠. 전체가 줄어버리면 그냥 배제입니다. 그 다음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소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요. 그죠? 이미 세액공제 1차 세액공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2차 세액공제도 당연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5명에서 9명으로 늘었으니까 4명에 대해서 세액공제 1차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적용 방법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했으나 청년이 감소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자,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년 외 추가공제 적용하고 청년 추가공제는 배제한다라는 겁니다. 20년도, 21년도 관련되는 부분은 청년 외 추가공제만 이루어집니다.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청년 외만 적용이 되고요. 자, 늘어났습니다. 청년 늘어나고 전체가 늘어났죠.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 외만 추가공제가 됩니다. 마찬가지 21년도에는 한 명에 대해서 추가공제가 1차 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고용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 배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규정은 22년 1월 1일 이후 세액공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세액공제 받은 분은 내년도에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22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하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도 중복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되고요. 농특세 비과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특세 비과세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22년 1월 1일 이전에 세액공제 후에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이 없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세액공제 후에 고용 감소하는 경우에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상당 가산액은 배제됩니다. 올해부터 세액공제 받은 것은 내년도에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가 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 기간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제 기간은 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범위는 부동산 임대 사업,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겠고요. 상가 건물과 관련되는 부분이어야 됩니다. 자, 소상공인의 범위를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자, 임대 상가 건물을 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어야 됩니다. 임차하고 있어야 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별표 14에 있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 임대인과 국세기본법에 따르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소득세법,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적용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폐업을 해버리면 적용을 못 받습니다. 적용을 못 받는데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폐업 전에 1번부터 5번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액공제액은 공제기간의 임대료 인하액의 70% 또는 50%를 적용해 줍니다. 자, 임대료 인하 금액은 얼마냐면 원래 받기로 한 금액에서
실제 받은 금액입니다.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이 5천만 원 받기로 했는데 3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라고 하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임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 부분에서 임대 상가 건물에 임대료를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공제기간 동안에 상가 임대인의 수익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실제 발생된 금액, 받은 금액이죠. 그 두 금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차이 금액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임대료 또는 보증금 인상 시에 세액공제 배제하겠다라는 건데요. 임대기간 중에 세액공제 배제 추징 사유를 보면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에 임대료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게 되면 인하에 대한 부분의 효과를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약의 갱신 등에 따라서 임대료 등이 인하되기 직전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은 정상적인 걸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과세 연도 중에 세액공제 배제 및 추징 사유가 되겠는데 해당 과세 연도 중에 세액공제의 배제 및 세액 추징 사유에 해당될 때는 세액공제를 배제하고요. 당해 연도 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 종료일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세액공제 배제 추징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신청할 때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관련되는 서류들을 챙겨서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 세액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 적용 가능하고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되고요. 농어촌 특별세 과세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65페이지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상시 근로자 정보 있고요. 666페이지에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급여 정보,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되는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조정에서 공제감면 성실 지방세 쪽에서 세 번째 있는 부분에 고용현황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고용현황에서 우리가 근로자 수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코드를 1115번으로 변경한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115번 변경해서 고용현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고용현황표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이런 기타 우대 관련되는 부분들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서식별 참고사항에 가게 되면 고용증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증가 인원수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으로 구분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677페이지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제감면세액 조특법 로마 숫자 1번 부분에 보시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증가 인원수 4명, 해당 과세연도 청년 증가 인원수 4명이고요. 직전 연도 3.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33명이 증가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년 인원수 부분이 있죠. 급여가 있죠. 청년 관련되는 급여 정보 있습니다. 우리 교재 666페이지에 청년 상시 근로자하고 경력 단절 여성 800만 원 있죠. 두 개 합쳐서 5,800만 원 계산이 되어 있고요. 사회보험료 요율이 나오는데 사회보험료 요율은 다번에 사회보험료 있습니다. 국민건강, 고용, 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보험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겁니다. 이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산재보험 요율만 확인하셔갖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체 요율은 9.5884라는 겁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천분율로 나오기 때문에 백분율로 환산해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사회보험료율 적용하고 국가 등 지급한 보조금 감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총 200만 원 보조금을 받았죠.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면 관련되는 부분 우리 교재에 보시면 사회보험료 관련해서 671페이지에 5,800만 원에 4명이고요. 그죠? 4명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230만 원에 대해서 4명으로 나누어 갖고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했습니다. 200만 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계산을 하면 5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인당 사회보험료가 부담되는 금액이 81만 4,680원에 증가한 청년 인원수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증가한 인원수가 없어서 세액공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시 근로자 수가 7.4명이고 직전 연도가 8.58명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증가한 인원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세액공제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급여 관련되는 부분은 총 급여가 1억 7,700이죠. 2억 3,500에서 5,800을 빼니까 1억 7,700이 되겠고,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관련되는 부분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에 대해서 총 350만 원인데 230만 원이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차감한 금액 80만 원 기준으로 3.04명으로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26만 3,157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전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을 건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세액공제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2차 세액공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세액공제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요. 전년도 서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서식에 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3.66,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21년도의 인원수를 한번 보면 21년도가 8.58명이죠. 8.58명이고 직전 연도가 6명이었습니다. 그죠? 20년도가 6명이었죠. 20년도가 6명이었기 때문에 6명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청년은 3.66명이고요. 직전 연도가 2.58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등록을 하게 되면 청년이 1.08명 증가했고 전체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증가한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수가 1.5명입니다. 그래서 5,800만 원에 관련되는 부분 적용해서 세액공제 계산했고요. 전체 급여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급여 관련되는 부분 1억 7천에 5,800만 원 빼니까 1억 1,200만 원이고요. 관련되는 지원금 인원수로 나눠서 계산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260만 원 세액공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당연도 세액공제 나왔고요. 2차 세액공제 관련해서 증가했죠. 증가했기 때문에 20년도에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 기준으로 또 세액공제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441만 4,395원을 21년도에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